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간 브리핑. 네. 문호준의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네, 디스트리트의 이지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네 코너 연속 네. 계속 같이 진행을 하네. 아, 디톡스 시간 때는 안 계셨죠? 네, 그쵸. 세 코너를 오늘 같이 진행해요. 지영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한 번을 못 일어나시고 계시죠. 네. 괜찮습니다. 뭐 이게 제 업이니까. 업이니까 해야죠. 네. 또 오늘은 최대한 사설은 자제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쏙쏙 네.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쉽게도 내용이 지난주보다 많아서 그러면 제가 빨리 리액션을 빨리빨리 해서 네네네.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아, 선 리액션. 좋을 것 같으면 와, 나쁠 와. 것 같으면 오. 네. 오케이. 네, 일단 주간 코인 주간 이슈인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지난 한 주 동안 12.84% 아. 1000만 원 돌파했죠. 네, 드디어 1000만 원을 돌파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왔다. 왔다. 이제 왔다. 라는 말씀을 많이 네. 하셨어요. 네. 그럴 때 조심해야 되지만 아, 네. 그래도 아직은 뭐 조심할 때는 아닌 것 네.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 네. 지금까지는 괜찮다. 뭐 1시간 후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겠고요. 뭐 가장 큰 형이 가니 그 아래 동생들도 따라갑니다. 그쵸. 이더리움, 네. 리플, 네. 또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 SV, 테더, 스텔라 엄청나게 오르죠. 네. 시총 상위권 코인들이 대부분 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이게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 마이너 코인, 비트코인, 메이저 마이너 이 순환매가 계속 도는 겁니다. 이러면서 상승률은 이제 시가총액이 낮아질수록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고요. 메이저 코인들은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특히나 비트코인은요. 근데 지금 비트, 메이저, 마이너 이 순환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질문 주셨는데 조정장이 올 때 마이너 알트가 올라갈까요? 조정이 약하게 오면 올라가겠죠. 근데 아무래도 큰 형인 비트코인 비롯해서 큰 형들이 많이 떨어지면은 알트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점점 그런 상관관계가 해소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아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여기서 주요 코인이라면 SV인데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네, 128%나 그렇습니다. 올랐어요. 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네. 상승폭이 컸던 것들은 아이도스 쿠닌 코인이 176%고요. 비트코인 SV가 2등, 그리고 세타퓨얼이 116%, 메타버스 ETP, 그리고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타이거 캐시, 비트토렌트, 세타, 넥소, 펀디엑스 등이 있는데 이런 코인들을 지금 DNL 시간에 다 짚어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매일 제가 디브리핑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해주시면 한 주간 주요 코인들에 대해서 매일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매틱 네트워크인데 네. 이것도 잠깐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CKUSD, V 디멘션, 패치AI, 셀러 네트워크, IEO 코인들 네. 이, 상위권에 있죠. 아이오 코인들이 최근에 좀 약간 강세를 보이다가 네. 하락장으로 좀 네, 접어들기 그렇습니다. 시작했네요. 네. 이 부분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매틱 네트워크가 지금은 어찌 보면 IEO에서는 비트코인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네. 약간 선행하는 지표처럼 돼버려서 매틱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IEO 코인들을 약세를 보이는 따라서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람다, 체인링크, 그린, 블록클라우드, 진리카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크게 뭔가 악재가 있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네. 이유 없이. 상승과락 뭐 그 정도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하루 동안 이 거래 대금이 $10,000 이상이었던 코인은 총 92개입니다. 네. 이는 지난주 이 시간보다 한 종목이 늘어난 수준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거래 대금 흐름은 비슷해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상승한 코인은 92개 중에 78개로 85% 비중으로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네. 상승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평균이 높아진 거네요. 맞습니다. 네. 하락 코인은 14개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상승 코인들의 평균 상승률은 23%, 하락은 마이너스 6%고 전체 평균은 19%로 지난 한 주 역시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SV 잠깐 넘어갔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미지도 올려드렸지만 네. 그렇죠.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 님이죠. 네. 이분이 이제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다라는 I'm. 네, 그렇죠. 이런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약간 가짜 뉴스가 올랐었죠. 나카모토가 아니라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네. 사토시 나카모토임을 증명했다는 가짜 뉴스가 또 영향을 끼쳤네요.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뭐 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히 투자에서는 그 상대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한데 비트코인 SV가 사실 많이 약했죠. 네. 네. 원투 이제 맞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메이저 코인들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사실 가짜 뉴스는 그 상승의 트리거에 약간의 불씨였을 뿐이지 네. 주요 이슈라면은 못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5월 29일부터 30일 동안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된 이제 전문가 미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관련돼서 SV 관련된 노드 업그레이드나 블록 익스플로러 구축, 테스트넷 확장 등 그러니까 SV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분에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어 보이고요.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신규로 접근하는 건 당연히 좀 어렵겠죠. 네. 그 다음, 한 주간 주요 코인들 또 몇 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펀드X입니다. 네, 펀드엑스가 또 이번에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아, 펀드엑스 그래요? 대표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기사, 잭채아 대표 아직 기사는 안 나갔는데 인터뷰 오. 진행만 했습니다. 네. 기사 언제 나오나요? 압박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 바로바로 내셔야지. 좋은 소식을 제가 좀 네. 다듬는 네. 과정이 있어서 네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나가지 않을까. 네, 사실 저도 얼핏 듣긴 했습니다. 한국에 오신다는 내용을 듣긴 했는데 네. 역시나 또 이지연 기자님이 기자님이세요. 모르시겠지만 기자님이셔서 그쵸, 본업은 기자인 네. 걸로. 그래서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원래는 기자님이셔서 또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기사 나오면은 꼭 읽어보시기를 네, 꼭 알아. 읽어주시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브리핑 시간. 네. 일단 펀드엑스는 뭐 어찌 보면 저보다 그러면은 지영님이 더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포스 기기를 통해 암호화폐로 물건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네, B2B 최초의 프로젝트죠. 맞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엑스폰 네. 블록체인 폰이죠. 블록체인 폰이 네. 있죠. 이게 핸드폰 번호가 필요 없이 노드만 있으면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연락이 가능한 거죠. 참 네. 신기한 네. 모델인데 한번 써보고 싶기는 합니다. 제가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써봤는데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높고요. 개발자분들 타겟으로 이 엑스폰을 진행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죠. 뭐 저 X에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 순위는 41위이고요. 네. 대부분 메이저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5월 20일경에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1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이저 코인의 상승폭이 먼저 가장 크고 네. 시가총액이 낮은 순으로 뭔가 그 돈의 흐름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편할 텐데 펀드엑스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초의 그런 뭐 포스 기반에서 네. 뭐 결제를 도와주는 거기도 하고 상용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네, 메리트가 있어요. 메리트 있습니다. 네. 상용화로만 본다면은 41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코인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추천 코인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판 아이오타라고 불리우는 IoT 체인. 네. 네. 이 티커는 ITC고요. 아이오타보다 10배 이상 빠른 처리 속도와 간편한 내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더리움이 2세대여서 비트코인보다 더 컨트랙트나 이런 부분 추가되고 아까 나오셨지만 그 정순영 온더 그렇죠. 대표님. 온도도 이더리움 대비해서 TPS 속도 훨씬 빠르고 점점 발전하긴 하지만 최초의 코인들이 강하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이오타가 강하긴 하지만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속도. 기술력을 네.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도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메인넷을 론칭을 했고요. 빗썸 후업이 OKX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236위입니다.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드렸는데
흔히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고점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이러면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이오타도 최근에 또 급등세를 보이죠. 그래서 아이오타를 소개해드릴 때 사물인터넷이 어찌 보면 가장 블록체인에 대한 적용이 필요한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네, IoT 체인도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이오타를 뛰어넘는다고 하니까 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대신에 마음을 여유롭게 투자하실 때 200원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조금씩 들어가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박스권 내부를 네. 좀 확인을 하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200원까지 떨어지면은 다행이고요. 좀 더 계속 저가에 살 수 있으니까 아직 조금밖에 못 샀는데 지금 튀어 올라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튀어 올라간다면은 좀 고점이긴 하지만 350원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 박스권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은 크립토닷컴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요 코인들의 특징점이라면 약간 상용화가 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맞아요. 기반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특히나 크립토닷컴은 정말 많습니다. 이거 이미지도 제가 이제 이것저것 편집해서 넣은 건데 네. 월렛부터 카드, 크레딧, 페이 네. 그리고 뭐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홀더들을 여는 뭐 이득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암호화폐와 체크카드 앱을 연결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네. ERC20 기반 토큰의 결제, 송금, 환전을 지원합니다. 비자 카드를 수용하는 모든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서비스가 목표라고 네, 해요. 그러면은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봤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네. 서비스. 네. 결제까지 뭔가 할 수 있는 뭐 네. 이런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지난 5월 달에 아이콘이 16번째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지금 총 16개 정도의 암호화폐를 이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생활 활용도가 높은 프로젝트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아이콘이 국내 프로젝트 중에서는 좀 손꼽히는 그렇죠. 프로젝트니까 국내에서도 적용하기가 되게 쉬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충분히 네. 주목할 만하고요. 네. 뭐 정부 차원에서도 아이콘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여기 보시다시피 이 매물 구간을 이제서야 돌파했습니다. 시총이 높진 않다 보니까 그 상승하는 속도가 메이저보다는 좀 한 박자, 두 박자 느린 상황인데 이제 막 상승을 시작했으니까 이 역시도 크립토닷컴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잠깐 말씀드릴 거라면 아까 매틱 네트워크인데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0.02달러 지지가 필요하다. 요 빨간 선인데요. 네. 여기를 지지한다면 다시 반등하면서 아이오 코인, 특히나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 판매된 코인들이 강세를 띨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전반적인 아이오 코인들의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가격대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은 맥시마인 코인인데 과거에 1319%나 한 달 동안 올랐습니다. 네. 이때인데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그 가격이 탁 떨어졌던 다시 네.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맥시마인 코인은 사실 올라가기 전부터 제가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왜냐면 그 당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상장한 거래소가 몇 없고 그 거래소도 마이너한 거래소일 경우에는 자전거래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위험이 반대로는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찌됐건 위험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그렇죠.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네. 리스크보다 리턴이 더 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맥시마인 코인을 기반으로 이런 소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강하게 추천드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요새는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거래소도 메이저에 상장한 것들이 더 안정적이거든요. 네.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지만 근데 뭐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한번 관심 정도만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거래소도 코인베네이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도 좋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관심 정도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요 4월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어디까지 하락세였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고 얼마나 걸릴 거고 이런 거를 그 상향치를 계속적으로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6,00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는 상향치보다는 하향치만 계속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즉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올라갈 계속 겁니다. 올라갈 거다.
그 상향치가 6,00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는 7,000달러로 바꾸었고요. 7,00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는 계속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8,400, 8,000, 7,500 물론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기준입니다. 네. 달러를 이탈할 경우 비중을 10%씩 줄이는 게 안전하고요. 만약에 7,000달러를 이탈할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비중을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코인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개별적인 코인들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코인은 비트코인의 흐름을 아직까지 따라갈 거다. 따라갈 겁니다. 네. 하지만 비트, 메이저 알트, 마이너 알트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인 추천 상담인데요. 상담이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네, 언제 들어왔죠? 그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캐리 프로토콜을 질문 주셨는데 네. 일단 캐리 프로토콜은 첫 번째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네, 사실 업비트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네. 어쨌든 저는 최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투자 자산을 분석하는 입장인데 네. 암호화폐는 주식 대비해서도 데이터가 부족하긴 하지만 캐리처럼 정말 이런 케이스는 정말 데이터가 없어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주요 뉴스가 있었죠? 네, 오늘 바로 나온 뉴스예요. 맞습니다. 네. 저희 디스트리트에서도 기사가 나갔었는데 네. 글로벌 암호화폐 ATM 공급 사이자 OTC 기업인 제네시스 블록과 파트너십을 맺고 네. OTC 장외거래 시장에 진출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장외거래 시장 규모가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이슈가 좀 K 프로토콜의 상승세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뭐 그쵸. 하지만 캐리 프로토콜은 상장하고 나서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네.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기라는 쉽지 않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네. 것은 차익 실현을 계속 하려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거여서 네.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슈 자체는 긍정적이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한 25% 비중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장외 거래 시장에서 트레이딩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ATM이기 때문에 또 캐리가 오프라인 쪽에 도도 포인트 기반이죠. 도도 포인트 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도도 포인트 매장이 들어간 곳에 암호화폐 ATM을 설치하는 등의 그런 협력도 뭐 논의 중에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단기적은 아니지만 좀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이슈다. 네.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요. 5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잡아드린 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현재 가격대 중요합니다.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고 하락한다면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원 지지가 필요하고 이탈할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축소가 필요한데 이 이탈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종가 기준입니다. 50원이고요. 그 다음 40원 이탈 시에 또 추가적인 축소가 네. 필요하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70원대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절반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네. 밑에 있는 것은 그나마 유사한 네. 그나마 유사합니다. 코스모스 아톰이 어찌됐건 코인원에 네. 처음으로 상장이 상장을 돼 있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급격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아톰은 상승 후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지금의 이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상승 추세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 캐리도 네. 꼭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요 가격대만 지지한다면 충분히 상향 돌파하면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지선 지지는 필요하다. 이탈 시 비중 축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이어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코인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브리피디아가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 네. 엄청나게 팍 뛰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특수한 그 경쟁 상대가 없는 특수한 모델이 독보적인 위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암호화폐계의 위키피디아죠. 네. 백과사전. 그래서 긍정적이고 당시 제가 2.5원에서 5원 사이 박스권 사이에서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5원 돌파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5원 돌파하고 8원 이상까지 갔거든요. 오, 네. 좋은 여기서 수익 실현을
아마 못하셨을 겁니다. 네. 혹시 보유 중이시라면은 5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속 상승 가능성을 두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솔브케어 같은 경우도 이게 지난주에도 이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선을 제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이 선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대략적으로 한 3,000사토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루웨일 같은 경우는 200원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해요. 근데 블루웨일은 제가 소개해드린 타코인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군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단순 몇 천만 원만 있어도 이 가격을 쭉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석이 좀 어렵기는 네. 하지만 정상적인 그 관점에서는 어찌됐건 200원 지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은 180원이다. 180원을 깨면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블루웨일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많아서 무조건적인 행복회로만 돌리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게 거래량이 받쳐주지 거래량이 않아서 너무 적기 때문에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팔고 싶어도 거래량이 없어서 못 파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찌됐건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고 일단 단기점에서는 200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아이콘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표 코인이기도 하고요. 네. 아이콘도 400원에서 500원 사이의 박스권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500원 부근까지 왔습니다.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에브리피디아도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아이콘도 일단 500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단기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혹시 급격하게 오를 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속적인 장기 보유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괜찮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스텔라루멘인데요. 네. 이는 스텔라루멘은 아까 시가총액 상위 탑10에서도 보셨지만 시가총액이 무려 10등에 있는 코인입니다. 네. 리플에서 포크된 코인으로 리플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B2C네요. 그렇죠. 네. 리플은 약간 기업 대상, 스텔라는 이제 개인 대상, 소비자 대상. 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리플은 아시겠지만 상용화의 끝자락이죠. 그쵸. 끝판왕. 끝판왕이죠. 끝판왕이라 스텔라도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시총 상위 코인 중에서는 가장 못 올랐습니다. 네. 아까 봤던 아이콘도 사실 시총 40 몇인데 그 정도인데 시총 10위가 이러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네.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게 이오스입니다. 이오스를 비롯해서 이더리움 대부분 그런데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이거든요. 네. 오르고 고점 뚫어주고 고점이 지지가 되고 뚫어주고 고점이 지지가 되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스텔라리움에는 딱 매물 구간을 돌파하고 요 빨간 선 보이시죠? 여기가 150원인데 여기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150원 이상에서는 전체 시장이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정말 매력적인 위치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알찼어요. 그런가요? 확실히 오늘 자신하신 만큼 알찬 내용 또 많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저희가 안 하죠. 그러네요. 네, 저희가 또 바로 이어서 디썰 시간에도 나올 예정인데 여자 게스트분 사실 안 밝혔잖아요. 그쵸? 저도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 있을 디설 시간에서 여자 게스트분이 과연 누구일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죠.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또 이렇게 뭐 돌 던지시면 안 되고요. 막아주셔야죠. 그렇죠. 네. 아무튼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디브리핑은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